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시장이 참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죠? 그리고 오늘은 이슈가 정말 많았던 하루였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오늘 0.9%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자, 지금 종가 위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직전 저점. 직전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금방이라도 깨고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번 주에 어떤 이슈 발표와 함께 또 충분히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하회한다, 이 구간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어제 낙폭이 강해서 그런지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0.1% 하락이 나왔네요. 자, 그럼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자,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강세가 돋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금융주인 KB금융까지. 카카오뱅크는 금융주로 보기도 하고 또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약간은 금융주하고 차별화된 시각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주로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반대로 약세를 보여주었던 것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은 하이닉스가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HLB가 8%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었고, 어제 모처럼 반등을 보여주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쪽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왔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외하고 오늘은 상위 종목 내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 이쪽이 보다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정말 외국인은 끝이 없을 정도로 순매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6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달만 한번 살펴볼까요? 3월 1일부터 자, 외국인이 무려 5조 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1조 1천억 원, 합계 6조 원 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죠.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당시만큼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고, 과연 3월 말까지 이어지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7만원을 이탈했고, 어제 웬일로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7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올 초에는 그래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네요. 자, 그리고 2차전지 대표 종목인 삼성 SDI, 외국인이 지금 9거래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하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카카오뱅크, 오늘 정말로 모처럼 5만원을 다시 돌파했고,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뱅크, 안랩, ST바이오센서, 삼성엔지니어링, 고려아이언,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가장 상단에 있네요. 이어서 기관.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하나금융지주, LG화학,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무려 2% 급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신저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지금 들어서 올해만 거의 3번, 4번 정도 계속 신저가를 깨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참 좋지 못하네요.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S&P 500도 0.7%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과는 달리 신저가는 아니더라도 거의 직전 저점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요. 또 다우지수는 반대로 보합을 보여주었네요. 아무래도 어제 채권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융주들의 상승, 이런 부분이 조금은 차별화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날 많이 상승이 나옴에 따라서 지금 2.13%까지 다시 한번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금융주들의 강세,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많은 업종들이 거기에 따른 걱정을 갖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금융주는 반대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를 살펴보면 대만이 오늘 1.8%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니케이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상해지수 마찬가지로 2%가 넘는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해지수는 3월달부터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여기에 따른 경계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4차 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2시간 만에 결렬이 되면서 그 뒤에 회담을 오늘 다시 진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키웠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짧은 시간 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이게 하나의 리스크로서도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다른 해외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단을 보시면 로이터 통신에서도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었고, 실제로 정말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국내 수출 비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미국, 이런 점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국내 시장의 대부분은 수출로서 기업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본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러시아를 지원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경제 제재 그리고 그 파급력이 국내 시장에도 미칠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날 미국 증시 먼저 선제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던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발생이 되었어요. 바로 코로나 이슈인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20%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선전 쪽에서도 심천이죠.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봉쇄 조치가 내려졌고, 거기에 따른 많은 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라는 이슈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폭스콘, 이 기업은 애플 부품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자동차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차질, 이 부분도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봉쇄 조치를 내렸던 만큼 각국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도 조금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이슈를 보여드림에 따라서 정말 봐야 될 게 많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은 어떤 것을 큰 그림에서 볼 때 그때는 자세한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은 깊이 들여다본다면 멀리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보임에 따라서 정말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봐야 될 게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멀리서 지켜본다고 하죠.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없을 때 길을 찾다 보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큰 그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국채금리, 유가, 전쟁, 원자재 가격, 환율, 또 금리 인상 등등 정말 봐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냥 어려운 구간이고, 이런 게 하반기쯤이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조금은 쉽게 생각해 보시면서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위치이다 보니까 조금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라면 더더욱 매일같이 터지고 있는 이런 이슈를 깊이 보지 마시고요. 마치 산 위에 올라가서 길을 찾듯이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고 또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본다면 저는 딱 두 가지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금융주, 그리고 두 번째는 원격 진료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해서 그런지 이쪽 업종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 대부분의 업종들 딱히 큰 상승보다는 오히려 급락이 나온 업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책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건설주라든지 또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이쪽은 오늘 굉장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정말 이슈가 많은 한 주다 보니까 관망하는 심리가 짙어질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16일 날 정말로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하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17일 같은 경우에는 FMC에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0.25%를 올린다면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에는 0.5%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오히려 0.5%를 먼저 올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발표에 따라서 이번 주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 매수의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신중하게 현금을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우려했고 반대로 조금은 기대했던 3월달 그 시점이 이번 주로 다가왔던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영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반등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어떤 반등할 모멘텀, 재료 이런 것도 보이지가 않지만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2년 전 3월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동성이라는 큰 힘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왔던 만큼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쉽지 않더라도 언제나 힘내시고요. 조금만 지나면 봄이 올 테니까 언제나 힘내시고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